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오늘 윤석열 총장의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한 징계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윤석열 총장이 이 징계위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윤석열 총장은 오늘 자신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있지만 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 대검찰청으로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6시가 조금 지나서 퇴근했습니다. 차량을 타고 유유히 퇴근을 했습니다. 윤석열이 징계위원회에 나가지 않은 이유를 보면 윤석열의 문재인 대통령을 주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왜 윤석열 총장은 오늘 자신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나가 설득을 하지 않고 아예 무시해버렸을까요? 왜 변호사들만 보냈을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해서 윤석열 총장이 징계위원회에 나가지 않은 것은 이 징계위원회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징계위원회 자체가 부당하기 때문에 내가 그 불법적 행위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의 다음 행보는 뭘까요? 청와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청와대. 왜 그럴까요? 자, 검사에 대한 징계는 조금 다릅니다. 지난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켰을 때는 바로 효력이 있었지만 이 징계위원회가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해임이나 면직이나 6개월 정직이나 중징계를 내린다 하더라도 추미애 장관은 그 효력을 발생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냥 제청만 합니다. 검사에 대한 징계의 완결은 대통령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활용 점정을 해야지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 여부에 따라 윤석열 총장은 움직일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윤 총장은 추미애 장관의 징계 청구 자체가 부당하다. 절차적 위법성도 있다. 그래서 향후 법적 대응을 할 것이 확실합니다. 자, 지금 추미애 장관의 영향력이 완전히 100% 가능한 이 징계위원회. 5명의 징계위원이 처음에는 참석했지만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회피하면서 징계위원회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은 4명이 하게 됩니다. 7명의 징계위원 중 추미애 장관 빠지고 1명은 아예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라고 합니다. 외부 민간인입니다. 그리고 심재철 국장까지 3명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4명이 남았습니다. 이 4명 중 3명 이상이 오케이 하면 윤석열의 징계는 결정됩니다. 따라서 추미애 장관의 영향력을 갖는 이들, 민주당 입당 전력이 있는 징계위원장, 민주당 공천위원으로 참여했던 또 다른 민간 교수, 그리고 윤석열의 측근으로 보이는 대검 간부, 그리고 이번에 신임 차관이 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 이렇게 4명이 결정합니다. 이거 먼저 짜고 치는 고스톱. 윤석열 총장은 이들의 결정에 따라서 해임될 수도 있고 면직될 수도 있고 6개월 정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총장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결정의 효력은 언제일까요? 추미애 장관이 제청을 한 뒤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을 해야만 이 효력은 시작됩니다. 자, 지난번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에 대한 직무 정지, 이건 바로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윤 총장은 곧바로 총장직에서 업무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행정법원의 가처분 소송에서 승리한 뒤
검찰총장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징계위원회의 징계 결과를 서류로 받는 즉시 불복 소송에 나설 계획입니다. 서류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서류를 언제 받느냐? 자, 검사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만 합니다. 실제 집행은 대통령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소송 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집행을 해야만이 실제 소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이 법무부 검찰 특활비를 썼다는 이유로 면직 처분을 받았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2017년 6월 17일 징계위원회에서 면직 처분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결재를 한 뒤인 같은 해 9월에 취소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승소합니다. 같은 케이스로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징계 결과를 결재를 하면 그때 법적 대응이 났습니다. 법무부의 징계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임시적으로 이 처분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 그리고 징계 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따지는 본안소송을 동시에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런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은 오늘 징계위원회에 나가지 않았던 겁니다. 이 징계위원회 자체가 문제다. 또한 이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윤석열 총장은 이 징계위원회를 징계하는 그런 입장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자리에 정인으로 신청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그리고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아마 안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이들에 대한 정인 신청을 추가로 왜 했겠습니까? 이들이 오히려 징계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자, 특히 오늘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충격 발언을 할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류혁 감찰관은 지난 감찰위원회에서 1시간 이상 뜨거운 부당함의 설파를 했던 사람입니다. 원래 저쪽 사람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데리고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에 대한 이 감찰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왕따를 당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감찰관을 배제하고 박은정 감찰 담당관 하급자와 함께 윤석열을 치는 작전을 짰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윤석열이 법적 대응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겁니다. 오늘 징계위원회가 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도 길게 의견을 진술하고 있고 윤석열 총장 측도 상당히 길게 반대 의견을 진술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인 신문이 있습니다. 오늘 결정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총장의 검찰총장으로의 직무는 계속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인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따라서 대전지검이 하고 있는 원전 수사 이거 그냥 가는 겁니다. 쉽사리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을 쳐내는 사인을 하는 것이 쉬울까요? 자, 오늘 윤석열 총장이 징계위원회에 가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문재인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니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나는 출석하지 않는다. 이 징계위원회는 부당하다. 니들이 어떤 결과를 내든 어차피 사인은 추미애가 아니라 문재인이 한다. 그 결과에 따라 윤석열이 법적 대응을 해서 이기면 추미애, 문재인 두 사람은 망신살이 뻗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건 단순히 검찰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적 운명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윤석열을 치면 칠수록 대권 후보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감옥 보내겠다고 공수처가 생기면 윤석열을 감옥 보낼 것이라고 박민식 전 의원이 말한 그날 지지율이 28.2%까지 올랐습니다. 한길 리서치 결과입니다. 이걸 보면 윤석열이 왜 당당한지, 추미애 장관은 왜 자꾸 숨는지, 왜 이 징계위원들은 정문으로 못 들어오고 뒷문으로 오늘 감찰위원회에 참석했는지 그 이유를 알 겁니다. 왜 기자실에 법무부 출입기자들은 기자실에 못 들어가고 5분 걸어서 먼 거리에 있는 다른 건물에서 취재를 했어야 할까? 그만큼 지금 추미애 장관, 문재인 정권, 윤석열 찍어내기가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윤석열은 문재인의 사인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당한 후폭풍이 기대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